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벌써 2014년이 됐네, 그죠? 어제 그 첫 개강을 해서 어제 저도 아침에 잠깐 나왔었더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제 뭐 새롭게 그 시작이 되느니만큼 우선 먼저 그 전체적인 그 소개를 과목별로 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국사의 전략, 그 다음에 동양사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시죠. 우선 저는 그 한국사와 동양사를 담당하는 윤상환입니다. 아마 어제 유인물을 통해서 대략적인 그 경력 그리고 뭐 강의 특성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을 일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교직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대략적인 그 과목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주시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 엄청난 그 위압감과 또 선배들 또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또 어떤 과목에 있어서는 뭐 저러저러한 스킬이 필요하다더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 편의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다가가게 되면 전체의 특징은 물론이고 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한번 공부 좀 해보겠답시고 뭐 기출문제를 펼쳐서 다운을 받아보고 이 해설도 읽어보면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하지? 이 순간 합격 불합격이 갈립니다. 전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모태에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밥과 김치를 밀어 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위장도 필요하겠지만 그 일정한 이유식 단계도 거쳐야 되고 그 전에는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현실적인 그 공간 속에서 인간으로 생활할 수 있는 워밍업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차근차근 맛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척 봐서는 지리산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무턱대고 갔다가 도중에 이렇게 신체적인 큰 탈이 생기는 것처럼 워밍업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저 산을 오르는데 어떠한 길로 어떠한 여정으로 나름의 로드맵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과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자, 이 사람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은 장기전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잘 아는 선배가 있는데 3년 걸리더라. 또는 뭐 2년여 이상 또는 최소 기본 2년이고 뭐 길게는 5년까지 간대더라. 여러분 5년 아니라 10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실제 가르치다 보면 어떤 그 부산 친구는 13년 만에 턱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뭐 그동안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그러긴 그렇겠구나. 시간이 그렇게 흘렀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스케줄을 정리 못한 거죠. 어찌 보면 바쁜 일상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 것과 여기 이 학원에서 일정한 그 국가고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그 정보 내지는 전략을 수립하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으셔야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을 추출할 수 있고, 결국에는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그렇죠. 여느 세대와 달리 학원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략적인 목표도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무슨 선행학습이래나 무턱대고 막 이렇게 주입하는 거 있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아는 척하고 뭐 그러고 나서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주로 많은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들의 메모리 돼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떠한 시스템 또는 어떤 프레임 이거를 간과해버리는 세대들입니다. 감각적이 되죠. 그것도 정확한 개념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감각이 아니고 자기 편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드라마를 보고 막 댓글 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 뭘 안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신경 끄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아주 표독스러운 단어들을 막 쓰고 있어요. 뭐 당장 배역을 바꾸라는 둥, 연출이 뭐 그따위냐는 둥. 그래서 너가 뭘 아는데 그랬더니 그러는 아빠는 뭘 아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다 뭐 군대 갔다 오고 또 대학 3학년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물어보죠. 너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뭐 이렇게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리플을 달겠습니까만은 너무 즉흥적이라는 점에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는요, 자기 삶과 관계되는 이 중차대한 터닝 포인트, 직업을 선택하고 그동안 대학에서 배워왔던 것을 현실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중등 임용고사, 역사 교사를 선택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첫인상, 처음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하는 바람에 헛발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노량진에도 많고요. 대학에도 많아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어느 학원이 좋대더라고요. 여러분, 학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마치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야, 어느 사람 괜찮은데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말에 썰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좀 다녀보다 에이 귀찮으면 안 다녀 이제. 사실 저는 20여 년 강의를 하면서 1월 첫 번째 주 이 자리에 서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 어색하지만 두 번째는 진지하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진지함이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객관적 성찰,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 자세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는 그 어찌 보면 순진하다고 할까요? 어찌 보면 바보 같다라고나 할까요? 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서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몰라서 순진해서 그러면 괜찮겠는데 몇 가지 사실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만만하지 않아.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첫 번째는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들은 다 졸업하셨죠? 우리나라의 대학은 검정고시 없죠, 그죠? 그렇죠? 대학은 다 졸업하셨을 텐데 대학 들어갈 때 어떠셨어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했었죠. 뭐 상당 부분 거짓말 같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뭐 일체시하면서 마치 그 대학생이 된 듯한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자기 나름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멋있게 변해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는 막 나락에 빠진다는 느낌을 가지셨죠. 바로 어떤 계획이 디테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꿈만 꿨지.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뿌리 내리는 건 힘들죠. 자, 집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용시험은요. 누가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1인 연출 그리고 1인 배우입니다. 거기에 대본도 여러분이 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관객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모노드라마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친놈처럼 기도도 하든가 큰 소리를 외치든가 해서 나름대로 마음을 딱 잡고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리고 오늘 나의 스케줄을 확인하면서 내 자신을 달래고 공부를 한 뒤에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왜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 이거를 360하고도 5일을 한 칸 한 칸 메꾸어가는 과정이에요. 온전히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1, 2월 일이니까 헐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3월부터 뭐 열심히 하면 된다더라. 전혀 성과 없습니다. 바로 어제 공부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달라져야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달라져야 될 것인지, 소위 말해서 전략은 어떻게 세운다는 것인지, 과목에 대한 어떤 텍스트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마음의 그러한 그 준비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이제 마련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1, 2월과 3월부터 8월까지의 중장기 강의 스케줄 이것을 제공해 드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나름대로 계획을 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타임테이블을 만들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중장기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일인데 이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시기별 또 여기서는 과목별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을 의미할 텐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발표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주까지 그 2차 수업 준비를 했는데 약 한 8, 90여 명이 이제 본인은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이 2차 수업 실현을 준비하러 왔어요. 이제 월요일 날이면 웃고 울고 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150%를 뽑기 때문에 마지막 3차 발표까지 나봐야 알아요. 그러면 2월까지 지나가겠죠. 그때 최종 합격입니다. 근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또 다른 기반이 있습니다. 기반이라고 했죠. 또 다른 기반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보니까 뭐 과목별로 역사 교육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육 그거는 본인이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의 스케줄이지 여러분이 거기에 도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대략 시기별로 1, 2월달은 어떤 컨셉을 갖고 나가고 3월부터 8월까지는 어떻게 전개하고 9월, 10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최종 어떠한 시험 직전 체제까지 준비가 되면 비로소 그 현장의 전사로 파견이 된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련해야 되는 그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기별 이 부분은 어제 나누어 드린 그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1, 2월 달에는 대략적인 그 기본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3월부터 8월까지는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라는 걸 실시를 하죠. 대체적으로 3단계입니다. 그래서 1, 2월 달 공부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C사이트 전체를 쭉 훑어보는 일입니다. 이때부터 막 메모하고요. 책 읽고 예습 복습하고요.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1, 2월 달에는요. 그냥 즐기듯이 보시는 거예요. 아, 저 대목이 저랬구나. 실제 오늘 한국사 강의입니다만은 한국사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지만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과목에 대한 콘텐츠가 나타나요. 한국 사람이니까 가장 한국사를 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어떤 개념들 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그것과 관련되는 어떠한 공동의 문화적 구조와 기반 위에서 형성된 그러한 그 동질성, 삶의 모습과 기질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런 게 있고 하나는 역사적 사실들, 팩트들이죠. 무슨 장학 퀴즈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흔히 알게 모르게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역사 교사를 지망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사학과나 또는 역사 교육과 또는 뭐 사학과의 경우 그 교육대학원을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죠. 타자들이 볼 때는 굉장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옆에서 누가 물어볼까 봐 두렵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실록 번역팀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가 이제 90년 초반이야. 그때 한참 용의 눈물 할 때였거든. 우리 이모님은 시간만 나면 전화 오는 거예요. 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니? 글쎄요. 너 공부, 너 뭐야 너? 무슨 조선시대 전공한다더니 그것도 몰라? 그거는 별것 아닙니다. 실제 물어봐서는 안 될 친구들까지 물어보죠. 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신봉승 씨한테 전화해봐라. 그때 당시 극작가가 신봉승 씨였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그 어떤 그 에피소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명쾌한 해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역사를 전공한다라고 해서 그 많은 사실들을 다 꿰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어떠어떠한 대목과 어떠어떠한 그 분위기에서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것인지를 일반 사람과 달리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대학원이에요. 리서치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그래서 석사를 마쳤다 박사를 수료했다란 뜻은 바로 공부하는 방법에 비추어서 탐구 방식을 통해서 나름의 주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 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고 아울러 시스템, 방법론, 스터디에 있어 리서치의 그러한 정형화된 논리를 따라서 주의 주장을 펼쳐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곳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임용시험에 해당되는 또는 임용고사에서 출제하고자 하는 포커스를 여러분은 맞추어서 한국사를 재구성해 보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팩트들이 조직화가 안 돼 있어.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공부를 할 때 일종의 그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집합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로 카테고리를 딱 설정하고 어떤 공통의 주제어라든지 개념으로 묶어서 이것을 의미화하고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구 흩어져 버리면서 별의별게 생각은 나지만 그게 결국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미 있게 재구성된 역사적 사실이 필요하지 별 의미 없이 백과사전식의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누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건만 가장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한국사예요. 그건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결혼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할 때 가장 당혹스러운 거는 연애하고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먼저 결혼을 해봤어요. 그 경험을 알죠.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멋있게 재혼이라는 걸 해봅니다. 꽤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전문 직종이 있는 친구들일수록 많고요. 좀 괜찮게 잘 나간다 하는 애들 또는 뭐 석박사 또는 닥터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데 생각지도 않게 처음 프레시맨들이 가지는 산뜻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해봐야지. 그래서 불만스러워서 제2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이미 자기 색깔을 갖고서 살았던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니까 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그 친구들 만나더라고 제가 시간을 뺏겨요. 술 마셔주느라고. 그것도 이제 이웃사랑의 한 방법인데요. 너는 뭐가 문제니? 그러면 하는 소리가 너는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러더라. 이 바보같이 자기의 실패의 담을 얘기하는데 한번 지나가 버린 거는 더 되돌릴 수 없죠. 인생은 왜 멋있는 줄 아세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뿐. 여러분, 사실은 어떤 그 개념을 갖고서 이 공부를 진행을 할 때 처음에 설레이는 마음,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선배들은 가이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와 특성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거 유의하면서 공부를 해달라라고 하면 거기에 딱 안착이 되고 남들 다 하는 군대 생활도 하고 남들 다 하는 직장 생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지. 괜히 오버 액션하고 오버 센스해서 어떤 나더라.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연애 박사들 옆에 애인 없어요.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고 지시하는 애들 있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짜 박사들은 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알아.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떠한 어드바이스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알고 있어. 왜?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만 대답하지 코치라는 걸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예비 교사로서 한국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을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괜찮아요. 모르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실들을 묶어서 패키지화하고 그것을 어느 저장 창고에 선사시대라고 하는 중세사회라고 하는 창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그 보따리 내가 어느쯤에 놔뒀지 하고 풀어서 그걸 가져다가 조합을 해서 의미 있게 컨비네이션을 하면 그게 답서술하는 거야. 내가 기억의 저장 창고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런데 바보들은 그거를 다 암기하죠. 가장 답답한 친구들입니다. 공부는요. 그래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의 진면목은 어디 있느냐.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막 전두환 정권 잡을 때 대학을 다녔는데 그 이번에 그 뭐 변호인 영화 한참 유행하던데요.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때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 유행이 뭐냐면 이제 이 부산 쪽 사는 친구 또 목포 쪽에서 사는 친구들하고 완행 열차를 타면 밤새 그 기차와 열차 사이에 그 약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신문지 깔아놓고 소주 열대병 가방 안에 넣어놓고 이제 한 병 한 병씩 까는데 그때 유행했던 놀이문화가 역을 암기하는 거예요. 역을. 자, 주로 서울역에서 출발하고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11시 45분 하면 경부선차 떠나고 55분에 호남선이 떠나요. 그런데 갔다 오면 그걸 다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머리 기가 막히죠? 아니야.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먼저 길게 텀을 잡는 거야. 용산에 출발하면 이제 수원, 그 다음에 천안, 그리고 이제 조치원으로 해서 저쪽 호남선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대전역에서부터 띄엄띄엄 먼저 정거장을 머릿속에 공간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스토리텔링을 들어가. 다시 말해서 의미 있게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누구 만났는데 뭐 했다. 그래서 연상법을 통해서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머리에 쫙 암기해. 그런 방법이 언젠가 여러분 어렸을 때였을 거요. 2호선 전철역을 다 암기하는 그 개그맨이 있었죠. 3호선만 암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의미 있게 스토리를 딱 전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흥미를 갖고 접근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 2월 달의 컨셉은 먼저 주마 간상격으로, 그러니까 대충 저쯤에 저런 정거장이 있었었구나. 저쯤에 고려시대가 저렇게 펼쳐나갔구나. 아무런 무슨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요. 왕가의 저때 나왔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다. 저런 요소도 있었었구나. 그렇지? 나는 너무 삼국통일에 김유신에만 클로즈업 했네. 굳이 그럴 필요 없구나. 야, 저 부분에서 우리 학교 교수님은 저거를 유난히 유물론적 관점에서 저 사회경제사를 설명하셨구나. 그렇다면 그분 선생님의 그 어떤 설명 방식은 이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대학 교수님들은 그냥 교수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빙산의 일각만 임팩트를 갖고서 설명을 하셨을 뿐이야. 이거를 우리는 수면 위로 다시 드러내서 하나의 풍경화를 그려줘야 돼. 그럴 때 제 아무리 뛰어난 화가도 스케치를 먼저 합니다. 스케치. 제가 연말에 저기 이제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을 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임화라고 프린트하는 사람들이 나이 지긋이 들어서 한 70대 정도 되셨는데 그 세계적 명작 앞에서 자기 번호표를 다 갖고 있더만요. 똑같이를 그리는데 그 화면 폭의 10분의 1로 축약된 캔버스 위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막 그리는 모습을 제가 딱 포착해서 한 30분 저도 옆에 지켜봤는데 스케치부터 해요. 1, 2월은 스케치하는 달이에요. 구도를 잡아, 구도. 아시겠어요? 옆에서 이제 그 접근하는 선생님들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전략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교육학은 교육학 나름의 어떻게 해라.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어디에 맞게? 여러분의 정신 능력, 여러분의 두뇌 용량, 여러분의 성향, disposition,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가볍게 산책하듯이 1, 2월은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흥미만 유발하면 돼요. 아, 재밌네. 저 시대도 사람이 살았을 터인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떠한 만일에 이제 뷔페를 갔다 여기서 전체를 보고 특히 A라는 게 맛이 있더라 하는 사람과 전체 모습도 없이 나는 A가 좋아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전체를 보면서 특히 이게 구미가 당기더라 라고 해야지 나는 이거야. 이 사람은 다행히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좋은데 이렇지 않고 D를 물어보면 황당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저희는 이제 제 3차 교육과정에서 학문 중심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인데 출제를 학문 중심 교육과정 저희 세대들이 들어갑니다. 출제를.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유독 의미 있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그것이 지니는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특성을 물어보는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든 사실의 개념을 다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죠. 근데 그 두뇌가 어떻게 따라갈까요? 안 되죠. 모든 비싸게 돈 주고 들어간 거니까 뷔페 음식 다 먹어보겠다는 놈들하고 똑같은 거죠. 전략적으로 가는 거야. 네? 저도 처음에 손님 만나서 63빌딩을 갔는데 나도 모르게 왕창 집었어요. 2층 높이로 쌌어. 딱 봤더니 나만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처음에 너무 망신스러워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분출하는 식욕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0몇 번째 가고 그 다음부터 약간 세련되게 바닥이 보이게 몇 가지로 그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전략이 있구나. 처음에 어떤 걸 먹고 그 다음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지만 한꺼번에 왕창 무겁게 실이 그럴 필요는 없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즐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공부가 또 똑같은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고요. 대학교, 여기에는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저기 제주대학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느 한 해에는 어느 대학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슨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수십 명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와요. 전국의 각 대학생들이. 그런데 합격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똑같아. 제주대학이나 저기 부경대학이나 경상대학이나 경남대학이나 난 처음에 경남대학이 국립인 줄 알았어. 거기 보니까 사립이더라고요. 경상대학이 국립이고 근데 거의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리고 의외로 4학년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다. 참 객관식하고 주관식 틀리잖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객관식하고 주관식은 방법의 차이일 뿐이야. 묻는 건 똑같아요. 근데 현역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프레시하게 출발했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자기에 대한 확신, 자존감이라죠. 어떤 셀프 컨피던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그 역사 선생님이 가장 멋있는 거예요. 뭐 TV에 나오는 어느 대학의 교수 아무 필요 없어. 그 자부심에 쩔고 있는 그 모습, 프라이드. 이것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좀 시간 지나면 꽉 차요. 그럼 앞에 서로 빨리 와서 좋은 자리 잡으려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7시에도 깜깜한 거 아시죠? 근데 또 나와요. 우리 저 뒤에 촬영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본인이 봐서 알겠죠. 나중에 저 자리까지 위협을 당해요. 모르고 어떤 바보들은 저쪽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앞줄의 라인을 딱 형성하는 친구들이 누구냐? 주로 현역들이에요. 현역들. 그리고 가장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3년차. 이제 노량진 메커니즘을 좀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컵밥이 맛있고 어디에 그 식당 메뉴가 뭘로 오늘은 바뀐다.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나 봐요. 오늘은 여기에 무슨 프라이가 나온다. 여기에 오늘 불고기 나오는 날이라고 그 소문을 쫙 돌려요, 이제. 자, 그러나 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번에 아마 대폭 그 합격생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많은 기대가 돼요.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실제로 그 1, 2월 달에 재미를 유발하고 자기의 어떠한 긴장감보다는 좀 재미있겠다 참. 그리고 신선하겠다. 그리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게 12월까지 가요. 이게 유지가 쭉 돼줘야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스스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제 3, 4월 달은 단원별 정리, 심화. 자, 각 단원별로 말이죠. 단원별로 어떠한 그 주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념들,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남의 책만 의존하고 공부해봤지 누가 자기 서브노트는 갖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요약 노트 그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사잖아.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리한 서브노트를 내가 못 믿으면 누가 믿어? 그러면 내가 나를 믿게 만들 만큼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서술해 주지 않으면 나부터 안 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나를 믿어요? 남의 것만 의존하고 남의 책만 들여다봤지 내가 이거를 풀어내는 것은 할 수 있어, 말로는. 그러나 다시 나에게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워드로 쳐서 책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할 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다. 이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내가 나서서 어설프지만 처음으로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보는 거예요. 어설프지만
이 작업이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거는 훈련입니다. 훈련. 이건 일종의 훈련이에요. 시험에 대비하는 훈련 과정.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줍니다. 실은 이 문항이 이랬었다 할 때 난이도가 머리에 팍팍 들어와요. 아, 저런 정도의 난이도였었구나. 알겠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기 친구는, 자네는 제대 언제 했나? 제대 언제 했어? 3년 정도 됐어? 어느 때 옷이 이 군복이 딱 그 때깔나고 자신감 들더나? 계급이 언제 했을 때? 그래도 한 상병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병장 때는 싸가지 없어집니다. 병장 때는 장교들이 말 걸어도 말 받아 넘겨요. 네. 제 아들은 병장 말년에 저한테까지 농담 던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말년 휴가 나는데 아빠도 한번 해보시죠 하고 말 특유의 그게 있습니다. 약간 농치는 그런 그게 있는데, 그래서 지어 박아버렸더니 야, 집이었군요 하고 끝까지 농담을. 영내에서는 자기 따까리 다 해주는데 한 상병 정도 돼야죠. 그쯤 돼야 자기 몸 관리나 전략적인 대응을 하면 될 건데, 야, 이분은 무슨 훈련 뛴대 해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그 정도 정신적, 신체적 방어 능력이 생겼을 때 기출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에너지로 대응하면 되겠네. 하고 대응 전략이 딱 나와. 그러면 유사한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갖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니까 저희가 전체 4주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학생들이 딱 보더니 5번째 주 모의고사 본 줄 알았대요. 왜? 내 말이 지금 맞췄다는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 뜻이 아니야. 다시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니까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옛날 97년도 유형처럼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니까 너무 익숙하더래요. 익숙하게 만드는 건 저희들 몫입니다. 편안하게 봤다면 그 친구들은 9월, 10월, 11월을 잘 보낸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다 잘 봤다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아니. 벌써 지금 채점 쪽에서 그 소식이 온 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다 잘 봤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 인류리 가지는 의미를 3, 4, 5, 6, 7, 8 그리고 9, 10, 11월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조금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여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처음 만나서 소개팅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떨까? 바로 거기에 손 잡고 스킨십 들어갈까요? 그리고 1박 2일 여행 좀 가자고 제안하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친놈 아니면 화끈한 사람 둘 중 하나겠죠. 그러나 3개월 이상 간 다음 장을 지죠. 그렇게 못 가요. 처음부터 너무 빠지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설레임 정도? 저 사람 저런 부분은 좀 멋있는데 저런 부분 이해가 안 가네? 한번 두고 봐야지 뭐.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마세요. 왜? 거기서 만일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선입견은 갖는 게 아니야. 모든 거 그냥 약간은 두려움과 함께 약간은 호기심을 남겨두세요. 네? 그리고 코치코치 캐묻지 말고 상대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유도해. 그게 편안함이에요. 여러분들 어른들 만나면 제일 싫은 게 신상 털기죠.
이력서 뭐 묻는 거 고향은 어디야, 뭐 어느 학교야, 뭐야. 정말 짜증나죠. 때 되면 다 얘기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근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1, 2호를 잘 보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싱글거리면서 3호를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자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번 그 2014년 2월에 졸업하는 친구들 손 들어 보실래요? 2월에 졸업한 친구들. 2월 졸업생들. 예, 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2월 졸업하고 그 해에 합격하면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을까? 현역으로 합격하면 안 미안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재수하기를 바라는 멘트 같습니까? 절대 서둘러 대지 마세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즐기라는 말은 먹고 싶어도 참으란 뜻이야. 그리고 한 번 더 곰씹어보란 뜻이야. 설쳐대지 말고 깐죽거리지 말고 과연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세종대왕 캐릭터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A형에다 당뇨에다가 살은 띠룩띠룩 찌고 그리고 굉장히 여색을 밝혔고 먹는 것에 그 식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줄 알고 삶의 현장과 정치에 디테일해지고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이면서 그런 업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업적이 좋으면 모든 게 판타스틱할 거겠죠?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예쁘다라는 건 연출된 이후의 모습이야. 그게 조명빨인지 화장빨인지 알 게 뭐예요? 아니면 설령 바탕 자체를 고쳤을 수도 있잖아요. 예쁘다는 생각만 간직한 채 속 내장까지 다 예쁠 거다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공부 잘합니다. 환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진짜 맛있는 국은요, 공국 경우에는 약한 불에 우러나는 게 진짜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현역들이 덜커덩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지 서둘러서 뭐 한다고 뭐 스터디하러 쫓아다니고 선배들한테 그 서브노트 받는다고 소위 뭐 쪽지 받듯이 족보 받듯이 여러분 그 족보는 쓴 사람의 것이지 옆에 사람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잘 어떤 의미를 축약시켰는지 모르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얕은 야가 빠진 그런 행동하지 말고 조금은 느긋함을 가질 필요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과목별로는요, 각각의 그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그 실라부스를 참조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자세, 그리고 사회 경제적 기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 현대 그룹의 그 면접위원으로 참가했던 후배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애들은 일부러 떨어뜨린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골라가면서 제 입맛에 맞는 일만 하겠습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자세를 제가 써놨는데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능력 없고 나처럼 자신감 없는 사람도 교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 교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교사. 나처럼 능력이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능력 그렇게 머리 좋지도 않아. 또 나는 뭐든지 주저주저해. 주저주저하는 속에서 역사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았던 삶보다 나는 학생도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어떠한 그 경제력도 없고 사람 취급 별로 못 받는 수험생이야. 이거 환장합니다, 이거. 돈도 없어요. 학생 대우도 못 받아. 이걸 경계인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살 거야? 나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2월 달에 졸업한 친구들은 학생 흉내를 냅니다. 3월, 4월 가도 학생인 척하고, 그리고 이 더러운 데 노량진 어디서 이런 데서 컵밥을 먹어, 그래도 명색이 잘 나가던,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아직은 물이 덜 빠진 거죠. 수험생의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본인은 수험생이에요. 그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한 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김치가 가진 양념이 버무러져서 장독에 들어가는 순간 유산균 발효와 함께 김치가 되어가듯이 여러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교사로서 숙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무시하면 무시하나 보다. 왜? 나이가 아무런 소셜 포지션이 없잖아.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 심지어는 노량진 간다는 것도 창피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영산까지 갔다가 택시 타고 온 애들도 있어요. 하필 저 전철 타고 오다 자기 동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엄마가 어디 취직했다고 거짓말을 했나 봐. 영산까지 갔다 다시 택시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 내려 그랬더니 애가 요즘 친구들 되게 솔직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웃고 말았는데 그거 충분히 마음은 이해합니다. 능력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속상했던 적 많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감 떨어지는 친구들 참 많아요. 선생님 앞에서 손 한번 제대로 못 들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혹 장애우 친구들이 옵니다. 말투가 어눌합니다. 못 듣습니다.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배려하려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현대 들어갈 수 있어 삼성 거기 가십시오, 여러분. 훨씬 편해요. 재밌게 잘 살고. 교사 힘들어요. 근데 왜 합니까? 부족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밖에 할 수 없구나. 아니 오로지 이걸 위해서 나는 지난 16년 동안 삶을 살아왔나 보다라고 삶의 가치까지도 귀결점으로서 역사 교사라고 딱 마침표를 찍을 때 그게 소명의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지 않는 것. 아시겠어요? 그대는 왜 역사 교사가 데려가는가?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시절, 때는 중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 그럼 그전에는 삶의 목표가 없었나 보지.
예? 어떤 친구가 그렇게 써였어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꿈을 그렇게 찾으려 했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5년을 했죠. 그리고 비로소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이 사회의 모든 불행과 안타까운 현실은 그 뿌리가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큰 혁명가로서 개혁가로서 이 시대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는 교사가 되렵니다. 그 친구 4년 전에 합격해서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친구 고향은 전북이야. 자기는 일부러 대구 가겠대요. 또 경북 청도 쪽 친구는 지금 전남교육청에 근무합니다. 자기는 거기 가겠대. 그래서 거기 그 여교사하고 결혼까지 했어. 되게 그 친구들은 소망 따위 그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만큼 힘들고 치열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어려움을 견딥니다, 여러분. 역사 교사, 현란한 말과 레토릭 갖고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어. 남은 속일 수 있어요. 멋있게 속일 수 있는데 내 자신한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일어서서 강의 들어가고 스터디 나가고 시험 문제 풀고 책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자신에게 나옵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너 그거 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매해 숙제를 냅니다. 그대는 왜 역사 교사가 되려 하는가? 내가 소위 말해서 내 자신이 역사 교사가 되어야 되는 필연성을 다음 주 써서 금요일 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송구시로 쓰십시오. A4 용지 한 장, 2장 쓰면 안 읽습니다. 서로 귀찮은 짓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한 장만 써. 한 장만. 알겠습니까? 내가 역사 교사가 되려는 이유 또는 내가 역사 교사가 되어야 하는 필연성, 여기에서 철학적 가치와 삶의 가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 교사가 되는 반입니다. 반은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보죠. 저 친구가 전에 어땠는데 그걸 가지고 가는구나. 그리고 그 백수십 명이 강의를 듣는데 1월부터 세상에 한 번을 안 빠지고 다니는 독종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종이란 말은 나도 놀랬다는 뜻이야. 한 번은 감기 몸살에 그렇게 기침을 해야 되니까 여학생들 막 싫어하잖아요. 특히 그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도 한쪽에서 계속 콜록콜록 하면서 하고,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15명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더라고요. 대단한 거. 그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정신력이에요. 그 사람은 삶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서 개근상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숙제. 자신의 본관,
김해 김씨면 김해 본관 이렇게 써.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한자. 조부모님 가운데 외솔 선생마저도 이름은 최현배입니다. 조부모님들 가운데 한글로 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뜻이야. 이해가? 그 다음 부모님. 여러분 중에는 뜻하던 바 있어서 한글로 된 친구 있는 거 알아요. 부모, 형제. 뭐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희들처럼 7남매, 9남매 아니니까 다행이야. 형제, 자매도 한자로 써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는 반드시 검사가 뒤따릅니다. 이거 왜 갖고 온지 모르시죠? 오늘은 사용할 일이 없어. 그러나 다음 시간부터는 손바닥 맞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1800자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영어 익숙하시죠?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영어 좀 익숙하시죠? 그런데 한자가 그렇게 익숙해야 돼. 한자 왜? 옛날 양반들이 도대체 한글로 써놓은 일이지 무슨 글을 다 한문으로 써놨어. 근데 그거를 텍스트로 해서 우리는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100자씩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정신적 측면 말씀드렸고요. 우선 친구,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꼭 유지하십시오. 그러니까 공부하기 때문에 갑자기 헤어진다면서 슬퍼 울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저 가던 대로 가세요, 그냥. 그 대신 그 어장 관리하는 친구는 조심하십시오. 어장 관리는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유독 필요합니다.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정한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책을 사고 학원 다니고 또 여기에서 식사를 하고 할 때 저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하고 하는 친구들 그 속사정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왕 공부하실 거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것도 필요합니다. 도중에 그만두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경제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고요. 저러한 어느 정도의 서울에서 외곽에서 사는 친구들도 바로 3월 이후에는 노량진 고시촌으로 들어옵니다.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리고 최대한 여기서 낭비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가난하거나 힘들어버리면 공부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가급적 알바는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그리고 부모님한테 각서를 쓰세요. 합격하면 2부, 3부 이자 쳐서 갚아드리겠다라고 일단 엄포를 놓고 그리고 갯돈 타듯이 타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가정 형편이야 개개별로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들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 하시면서 정말 인생에 이제 직장 초년생으로서 들어가는 마당에 정말 집중적이고 산뜻하고 아주 임팩트 있게 한번 시험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야 결실이 주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뭐 사실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삶이, 여러분이 이해하신 노량진의 그 임용고시의 진면목을 바로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합격을 거머쥐는 거지, 여러분이 졸업할 또는 졸업한 학교가 백그라운드로 작용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력을 가졌다라는 친구들은 집중력이 없습니다. 다른 거 해도 된다는 유혹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수험생 속에 사립학교 이사장 딸을 내가 2명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은 홍콩에서 유명한 호텔 2개를 갖고 있는 외동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호주에까지 진출해서 그 호텔 체인이 16개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동아들이 혼자서 자립하겠다고 여기를 다녔어요. 저 잘 알았었어요. 자기 속사정만 살짝 얘기하고, 그래서 삼촌처럼 저 좀 꾸짖어 주십시오. 이 새끼.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봤더니 여기 강남에 뭐 전세 얻어놓고 얼핏 딱 보니까 스포츠카를 타고 왔어요. 뒤에 파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바로 그냥 대갈통 깨버린 다음 너희 새끼 이러고 와노. 그래서 저 박았더니 도망쳤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녀석이 싸가지 있는 게 저한테 카드를 맡겨놨거든요. 그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믿고 하겠다고. 이 친구가 소개를 했죠. 저 선생님 그 별로 인간성 안 좋은 선생님 같은데 엄마가 선생님 만나보고 그렇게 해라 그러고 해서 제가 카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제 손에서 지출을 해줬는데 결국은 고비를 못 넘기더라고요. 9월 달에 그 이사장 딸들도 그렇고 한 명은 합격했어요. 한 명은 결국 자기 아빠 학교로 가버리고 이 친구도 9월 달에 그 서울의 사립학교에서 모시고 가더라고. 뭐 얼마 줬는지 저도 알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20여 년 하다 보니까 별별 경우를 다 당했는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 이상으로 형편 좋은 친구들도 여기 다닙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다들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이곳인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괜히 돈질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이룩한 성취, 그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외동아들 그 녀석은 지금도 간혹 전화 와요. 여기 와서 공부할 때가 좋았다고. 애들이 존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 주고 온지 다 알죠. 소문이 그 3일이면 난다는데 누군가 꼬질렀다는 뜻이죠. 누가 얼마 줬다냐고 꼬질렀다는 뜻인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한 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월은 흥미 유발 단계니까 즐겁게 관광하듯이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나약함에 빠지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굳이 설명 안 한 이유는 여러분의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건강입니다. 정신적으로 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일 좋은 게 걷기, 뛰기 운동입니다. 남학생들은 뛰어주시고요. 여학생들은 걷기 운동하셔서 이 체력이 보강 안 되면 5월 달에 쓰러집니다. 9월 달에 링거 맞고 비실거리다가 시험장에 이번에도 못 오는 친구 있었습니다. 한 방에 가버려.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